읽기운동 상임이사도 맡고 계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진의 밑에 있는 저는 8년 전이고요. 지금 50대 후반이네요. 대부도의 성아지가 박정희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정말 예쁜 여자라고 웃어주시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을 못 돌아다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뵈어서 너무 반갑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제가 많은 교육을 했던, 그래서 저희 마을 공동체에 가서 그거를 좀 실천할 수 있었던 선생님들이신 것 같고요. 임순철 이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도시에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 안산에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함께 무엇인가 해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도시마을 연구소를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준호 교수님 특히 아파트 문제, 주자 문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마을을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 이제 임순철 이사님을 만났었죠. 10년 전이었는데요. 그리고서도 저는 마지막 노후를 자연과 함께 농어촌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6년 전에 대구도라는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요. 지금도 사실은 대구도에서 육지로 나와서 이런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탐구를 했더니 제가 세상은 되게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탐미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세상과 사람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답지 못한 약자들을 보면 무엇인가 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조 선생님 넘겨주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감히 저는 마을 공동체, 마을공학에서 크리에이티브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생님들께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대부도예요. 왜 대부도로 제가 내려갔는지. 제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저에게 노후자금 40억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40억이 없었죠. 저는 돈을 버는 일을 좀 안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하고 하게 돈 없이 가슴이 설레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40억 없어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농어촌에서 이웃들하고 살면 되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데이비스로우처럼 뭐 삐띠바람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런 각오로 내려갔습니다. 대부도. 우리 홍세아 선생님처럼 좀 고향이 아니어서요.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려갔습니다. 네, 다음요. 지금 그래서 6년이 된 저는 50명의 7, 80대 어르신들하고 협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저기가 남리거든요. 이름이 대부도 남쪽 끝에 바다가 있어서 남리인데 거기에 도시민들을 초대해서 2박 3일을 살아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7, 80대 어르신들이 해설사, 기획자, 된장국을 끓여주시는 분, 내 집에서 잠을 재우고 그런 분들로 해서 소독이 발생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왜 노인복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데 저희 마을에 가서 5, 6년을 살아보니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요양원으로 가시는. 저희 부모님은 10년, 7년 뭐 이렇게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되게 아픈 추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존엄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 침대에서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3, 4일 전에 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노인복지는 소소한 건강한 일자리가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요. 지금 밑에 어르신은 77세이신데 이렇게 빠라바라바 하고 빠야 하고 저기 도시민들 오시면 저걸 태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요. 저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같이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다도 지키고 마을 환경 정화를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일을 하면서 소소한 용돈벌이를 하면서 사시는데요. 굉장히 행복하세요. 이분들이 3만원, 4만원이 굉장히 돈으로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땅값 비싼 거 아시죠? 만평에서 3만평, 100억
300억 부자이신데 그거보다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면서 나는 이런 소속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쁨을 주시고 그분들에게 노인 복지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여기 위에 사진은 퀴즈에서 들어오신 분이세요. 60세 은퇴하고 들어오셨는데 저렇게 자기 정원을 개방하시는 거예요. 분재를 굉장히 좋아해서 분재가 많은데 저 분재를 도시민들에게 해설을 해주시고 자랑도 하시면서 용돈을 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단감 농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장독을 해서 장독을 하시는 분. 여기 트럭 하시는 분은 트럭만 운전해 주시고 도시민들을 태워주시고 저런 일자리로 소소한 용돈벌이를 하고 사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런 한 말씀만 드리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에 우리 그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 마구마구 젊은 시절에 우리 도시로 왔었잖아요. 그 도시민들이 이제 60대 70대 행복한 건강한 생활과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다시 농어촌으로 다시 귀환을 하는 어떤가. 귀촌 운동본부도 있고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는 제언을 하면서 마을공학 안에서 이런 운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도 이제 노인 요양원이나 그런 이미 치료가 필요한 그런 노인들이 되기 이전에 예산을 좀 전환해서 이렇게 농어촌에서 자연과 함께 소소한 일자리를 잃으면서 미리 예방하는 이미 이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예방 차원의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좀 그렇게 전환했으면 좋겠고 그게 제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을공화국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찾아서 저희 친구는 카나다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여기 인재를 양성했더니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가 없어. 그리고 카나다 나게 이민을 많이 갔는데 카나다로 이민 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노후가 보장되는 마을공화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부회장님 대외교통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부나 국회, 정당, 사회단체에 논의를 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0날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회가 전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정경련을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와서 여러 선생님들 보니까 참 어떤 말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한된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지역 경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고 또 저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제 친구 교수와 함께 생각했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개인의 정보를 여러 곳에 분산해서 저장하고 보관하고 서로 활용하는 기술 아닙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드리고 있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내켜주시죠. 장점은 이제 철저한 보안 기술, 보안 기능이나 안전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탈의 중앙화라든지 절대 어떤 아주 최상의 보안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이제 블록체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버 한 대가 기능을 하는 것을 여러 대로 수십 대 또는 수천 대로 분산시켜서 하는 거기에 따른 추가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탄생된 배경은 이 밑에서 화면을 좀 참조해 주시고 다음 장면. 지금 우리가 이제
목소리 좀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전자화폐라고 좀 써왔지 않습니까? 카드, 그리고 지역 화폐라든지 우리가 이제 3차 뭐 추경을 해서 뭐 재난지원을 좀 국민들에 드리자 이렇게 하는 그런 재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화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자산, 기본소득은 이제 경기도지사께서 이번에 합의书만들어서 얼마 전 국회에서 기본소득 국민연금 추진법, 국민연금 공부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같이 아마 이게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국민에서 처음 같은데 국민 성과급 프로그램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을 공화국하고 좀 전에 우리 김영호 선생님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이제 중앙행정연구원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되면 아주 커다란 기축통화 중심인 이 중앙정부 통제하에 있는 이런 이제 어떤 통화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최초로 말씀드린 겁니다. 며칠 전에 따끈따끈하게 특허가 나왔어요. 세계 최초 이것이 나올 수 없는 거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지금 제한이 한 30, 50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제한을 드리는데 이제 저희들은 국민 총 소득 있지 않습니까? GNI 이제 올해가 2000년이니까 2019년도 걸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눠주자는 거죠. 월 50만 원씩. 그것이 이거 수치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주문 좀 해주십시오. 2019년도가가 그 지수가 1950조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 성과급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 25%를 나눠준다고 하면 한 31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뭘로 받으셨어요? 카드로 받으셨죠? 현금이 아닙니다. 근데 그 카드는 뭐예요? 단점이 있었죠. 세 가지 단점이 있었을 거예요. 사용 기간이 있고, 그리고 사용 지역이 있고, 사용처가 있어요. 그거 제한시켰지 않습니까? 유흥주점에는 못하고, 서울 거가 경기도 가서 못하고, 그리고 뭐 두 달 내내로 써야 되고. 근데 이제 국민 성과급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게 되면 그걸 없애는 거예요. 전국, 대한민국 어디서부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이 뭐 광주 가서 쓸 수도 있고, 부산 사람이 뭐 목포 가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단위, 여기 이제 오타가 좀 있는데, 3,600만이 아니에요. 3,600개 읍면동인데 그 만 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 단위, 우리가 이제 마을공항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런 그 국민 성과급 제도가, 물론 이것은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요. 정부에서 하는데 제한을 두어야 돼요. 국민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관리하거나 그 시행하는 주체가 뭐가 될 거냐? 물론 정부에서 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뭐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수강을 시키면 310조면 한 10분의 1 정도 또는 10분의 1 가지고 310조인데 그 기대 수치는 한 9,000조 정도 돼요. 뒤에서 이거 나온다고 하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역 단위 3,600개가 됐던 좀 더 큰 그 지역 단위가 됐던 이것이 아니면 서로 융합을 했었던 아까 축제 얘기하셨잖아요. 세종 어디 한 것처럼 그런 단위에 축제를 열면서 할인을 주는 거예요. 지역 단위에서 할인을 적용해주고 거기서 또 옵션을 걸어서 또 예를 들면 0.5%든 1%든 그걸 또 떼어서 마을 지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을 공동 사업을 쓰는 거죠. 이런 것을 전체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정부가 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지만 우리 마을공학에서 이것을 진작에 고민해 주신다면 마을공학에서 제안하는 걸로 해서 마을공학이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재단에서 민간재단 설립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논의하고 수교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준비하고 있게 되는데 이게 막 계속 10분에서 18분 했다가 5분으로 줄여들어가니까 막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준비하려면 다 까먹어지고 아유 막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드리려고 많이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은 지금 스위스나 유럽 이런 데서는 지금 정책을 다 폐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폐단이고 검증이 됐거든요. 받는 사람들의 고용 상실이라든지 노동 상실, 내가 뭘 노동을 해서 그 대가를 받아서 내가 생활했다가 아니라 돈이 나오니까 요즘 수급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수급자들 노동 안 하려고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얼마 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00만 원 주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180 나오는데 뭐 150 나오는데 그걸 왜 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생산 지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얼마큼 노력을 해서 생산을 해놨으면 그거에 대한 보답을 준 거예요. 우리 성과금 제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정부라고 결국 우리 국민이 우리에게 좀 그러니까 우리들 열심히 했으니 우리끼리 나눠 먹자. 뭐 이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을공학을 주체해야 돼서 또 다른 사회단체나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그런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두 가지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 평야에서 앞으로 다루다가 지금 지산 다루고 그렇게 살고 있는 박수입니다. 상각 증감이 지났는데 옛날 같으면 요새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틈만 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요 관심사가 저는 치매, 음악, 망명이라고 하는데 법계 경직에 있다가 왔는데 치매가 있었어요. 그 할배가. 그러니까 참 소극적이고 이 섬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데 법계 치매가 걸린 거예요. 거울 앞에 바라보면서 옛날 것만 남아있어요. 하는 말이 저 시발놈이 어디 가도 또 하나. 마을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저는 아직은 무슨 전환마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한대건 선생님의 할머니 지역주가 이방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물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해왔던 장례기를 하고 그 수장이지 항상 우리 성목사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을의 할머니들이 장 담그면서 사업회장을 장을 만들면 어떨까? 연단을 하면 어떨까? 이걸 제안을 했어요. 밤에. 하면 4만 명밖에 안 되는 11개 운명인데 거기서 각 연단으로 대표 장을 만들고 그걸 다시 사냥꾼 전체에서 사업회장을 하면서 좀 만들고 있겠나. 그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을 공화국에서 이런 부대 방문을 할 때
때 필연적으로 감정이 나올 건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감정들을 바라보면 다 없어지는데 나만 새기부라고 그러면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이름하여 이제 원시감각, 치유감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감정이 순화가지고 생각이 바뀌는 게 번번이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그 할매 할머니들의 삶토와 그분들이 이미 치유와 돌봄에 달인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엮어내는 것들이 차후에 참으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들이는 거나 그 집지는 거 모르는 직능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아까 그들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이걸 받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산에 한 6만 년 정도인데 거기서 숲사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는데 보는 순간에 탁 드는 것이 주술을 그냥 산에다가 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바람 불면 밑에는 뜨뜻하고 숲 틀리면 비닐하우스 하나 탁 얹으면 되지. 그 얘기를 했더니 만나자고 이제 모든 건 서로 엮여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몸으로 즉각 이렇게 대응해서 그렇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 또한 반갑게 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연결돼서 새로운 통합적인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식생활 관련해서 그 식생활 마을 식문화에 관해서 우리 민경애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강원 행정대표를 하고 있는 김경애입니다. 사실 무슨 단체 대표다, 어디 교수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지역에서 먹거리를 끊임없이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만나게 되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자기 관심 분야라든가 자기 전공 분야의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데 오늘 저도 많이 배우고 또 큰 깨우침도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분야밖에 잘 모릅니다. 예, 제 분야밖에 모르는데 그것도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슴푸레하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조금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했던 일들을 키워드로 이렇게 본다면 전통 음식, 향토 음식, 로컬 푸드, 또 건강, 요리, 체험 요리 이런 것들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과 관련돼서 혹시 마을 공화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 왼손잡이여서 여러분들 아시죠? 호미 지금 호미는 그렇지 않은데 호미의 날이 오른손잡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손잡이여서 엄마가 밭을 못 매게 하래서 대신 부엌으로 가서 참을 준비하다가 요리를 좋아하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저는 제 분야밖에 모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들 밥을 빼먹고 먹는 일을 빼먹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참 저는 첫날 왔었습니다. 첫날 와서 특강을 듣고 점심을 도시락을 먹고 갔는데 오늘 이런 상황이 맞닿고 보니 제가 아침에 혹시 가지고 온 단자빵 쳤나요? 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과 좀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 예, 저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그런 인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을에 관심이 많고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공통적인 문제점이라든가 현상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예, 저도 먹거리 관련돼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특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강원도는 그래도 아직까지 마을의 형태가 남아있고 음식도 남아있고 농업 중심의 그런 사회가 남아있는
쓰개를 뜯어먹는데 그런 것들이 그 다른 식문화라는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식문화인데 지금은 뭐 일일생활권이고 많이 바뀌어서 식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서울 사람들 중심으로 제가 이제 인근의 지자체에 그 맛집을 많이 선정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게 뭐냐면 서울 사람들이 입맛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취재해서 지자체에 단체장으로 제가 그랬어요.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맛집을 뽑아라. 그게 진짜 맛집 아니냐. 왜 다 서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느냐. 지역 주민이 뽑는 맛집은 어떤 맛집입니까? 지역에서 오래 있고 인심 없고 유대감에 좋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곳은 맛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위생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금방 조금만 컨설팅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주민주도 하지만 곳곳에서 주민이 무시되고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입맛까지도 따라가고 있다는 게 이제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저도 축약해서 하려니까 아이고 시작하시죠. 육덕이 저는 그 식문화를 그 먹거리와 관련된 식재료와 관련된 그 먹거리를 가지고 마을이 잘 살려면요. 마을에서 사람이 떠나지 않으면 물가 보장되고요. 소득이 보장돼요. 소득이 보장되고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마을은 안양에 있는 산골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손천 마을인데 이 떡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마을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최근에 그 떡인데 식재료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있죠. 쑥이에요. 네, 쑥하고 키예요. 네, 그 식재료가 말해주는 건 그 지역에 흔하게 혹은 귀하게 먹는 것들이죠. 그래서 산골에서 정말 그 잡곡 위주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원화한 거죠. 그래서 식문화는 새로운 마을의 소득원이 되고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마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태백에 있는 그 운행지 밭이죠. 운행지 밭인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그냥 밭대기로 배추만 판다면은 배추 뽑고 나서는 또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좀 심는데 어느 농촌에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하는 그런 그 김장 체험하고 다르지는 않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이 운행지 농원에서는 더덕도 있었어요. 근데 더덕은 이제 별로 팔로가 없어갖고 더덕을 김치에서 넣는 그런 더덕김치를 해서 파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또 지역에서는 그 먹거리를 가지고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체험객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어떤 걸 줄 것인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는 직접 만들어 보시고 먹어 보시고 이때 중요한 거는 누가 만들 것인가. 대부분의 마을 어르신들이 연로하신데 어려운 레시피라든가 화려한 레시피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 것인가, 누가 먹을 것인가가 굉장히 먹거리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강원도 산골이라고 감자만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식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사한 프로젝트가 되었죠. 예, 실제로 마을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정원의 이제 브런치 메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지역 농산물, 한두 가지 제외하고는 거의 지역 농산물이라는 거죠. 이 리코타 치즈, 동네에 있는 농장에서 우유를 갖다 만든 거고요. 누가 마을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차려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전국 생산량의 78%를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양채라기보다 서양 채소라기보다 그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이죠. 자, 제가 감명 깊었던 마을 공동체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앞에 브런치 메뉴를 같이 개발하고 만들고 전수를 해줬던 곳인데 그 두 번째 사진 보시면요, 이 마을에서는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시는 건데 잉여 농산물을 갖다가 저 트럭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는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농산물을 가져가세요. 무상으로 가져가시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너무 마음씨가 좋으셔서 그냥 가져가시지 않고 이 텃밭에 풀도 뽑으시고 꽃도 심으시고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네트워크, 식생활 네트워크는요,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들을 이어주는 왜 지역 농산물이 필요하고 왜 이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서 특히 강원도만의 그 건강마을 리더 양성 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그 연령층들이 높으시죠. 그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더 질병을 함께 가져가더라도 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한 우리가 왜 수저들 힘만 있어도 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그 건강과 먹거리를 연결해서 꾸준하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밥은 생명이요 하늘이요 생태와 환경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공감을 많이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식문화교육 내 전문가입니다. 젊은 청년인데 지금 상기술학교 한산캠퍼스에 있다 김혜진 선생이 발표를 해줄 건데 일단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건축 공부를 하고 지금 유휴공간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관심 있게 생각해서 대학교 졸업 작품을 했을 때부터 저는 이런 유휴공간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할까 그런 회사가 없어서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처음 했던 프로젝트는 남양주 오남에 있는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걸 기획을 했었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대학교 이제 부속 건물을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학교로 리모델링하는 기획이었는데 1년 정도 기획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경험 부족이랑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남양주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프로젝트인데 저가 처음에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프로젝트고요. 제가 이제 지금 보시면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시면 저는 이거 말고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시공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와중에도 그건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작업을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이제 그런 폐가나 유휴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장수마을의 폐가를 리모델링해서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공 식빵으로 리모델링했던 것도 있었고요. 장이동의 쉼터를 청소년 쉼터 놀이공간을 이제 성북구청이랑 같이 해가지고 리모델링 했었고, 그리고 신내동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잘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 다 유휴공간이라고 이제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공간조성 리모델링 작업하고 현재는 한산 상기술학교 프로젝트의 공간구축을 담당하고요. 네 명의 청년들의 공간, 3명의 청년들의 공간을 리모델링 해주고 그리고 그 숙소를 창업하는 그거를 이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그냥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제가 하려고자 하는 일은 유휴공간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쓸 것인가. 특히 도시에는 워낙 비어져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크게 발생하진 않아요. 그거는 자본에 돌려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버려서 다른 시간을 쓰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유휴공간을 그냥 딱 정의를 내리면 사용하지 않는 어떤 물질과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자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냥 버려진 땅, 사용하지 않는 공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유휴공간이라고 하고요. 외부에 있는 어떤 버려진 공간을 다 유휴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어치 말해서 유휴공간을 그냥 설명을 드리면 흔히 얘기하는 폐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동산 목적을 갖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사람들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정비되어 있지 않는 비어진 땅 이런 것들 다 유휴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되게 다들 알고 그런 문제점 많죠. 환경 문제, 뭐 폐기비용 문제, 뭐 일탈만 될 수 있고 범죄 현장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거는 사회에 하락할 수 있는 제공과를 탄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건축 비용과 환경 문제 위에 있는 문제점들을 다 줄일 수 있다는 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있는 청년들이랑 같이 했던 한산에서 했던 작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결국에 제가 어떤 일을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거를 그러면 지역에 있는 아까 말했던 3,500개면 읍면동을 어떻게 저 혼자 다 감사할 수는 없는데 저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게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건물에 대한 예의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회사와 관련돼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모델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그게 완성된 작업은 아니지만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거 했던 작업이 지역 주민들,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도 했지만 거기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하는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이걸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과 같이 함께 공간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공간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부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걸 유지보수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공사할 행위나 이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이게 제가 거기를 떠났을 때도 지속 가능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공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과정을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PPT 내용이 없는데 제가 이제 어떤 다른 건축하시는 분이 이제 마을 지방에서 했던 건축인데 그것도 이제 한산에 좀 적용시키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지도를 그립니다. 마을의 지도 아까 말했던 이거는 외부의 유휴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지도를 그려서 그 사진들을 찍고 이 공간에는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 그럼 여기에 그냥 벤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그 맵들을 그립니다. 그 맵을 그리면 이걸 어떻게 하려면 당장 그거는 실현될 수 없는 일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시나군에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있고 정비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특별한 협의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무작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홍성에서 한 마을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네들이 직접 시간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 지도를 만들고 이 공간들에 대한 매핑을 다 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도를 완성이 되면 그런 예산들이 사용될 때 이거를 이런 유흥가에서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어라는 아예 제시를 해버릴 수 있는 하나의 맵을 만드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도 한산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평균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저가 하고 싶었던 내용은 얘기는 이쪽은 빠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공간을 리모델링 했던 그냥 작업물들인데 이게 한산 마을에서 이제 사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직접 선수 작업했던 내용들이고 여기는 이제 장수만 아까 말했던 거기 해가 건물인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좀 내용은 다르긴 합니다. 이거는 지역 그냥 작업자들과 같이 개인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공용장소를 만든 프로젝트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작업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오래된 저런 구조물을 살리고 최대한 그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이것 같은 경우도 그냥 보여주는 게 이게 저희가 한산에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의 그 호텔 그 숙소의 로비인데요. 그러니까 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옆에 그냥 저희가 해놨던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그냥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매핑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지까지 과정을 담기 위한 그런 어떤 단계인데요. 지금 뭐 시간이 짧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기 사진을 보여줄 게 지금 저희가 화장실이었던 자리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오래된 그런 건물에 이제 같이 좀 살리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생을 해서 그 공간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들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점을 찍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산면 주민분들이 이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정말 운이 좋게 행정안전부의 그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주민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사업 선정이 된 거죠. 정말 감사하게도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작년 1년 동안 저희는 이 빈집들, 여기에 있던 빈집들을 유효공간들을 재생하면서 저희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1년 동안 전혀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어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골이라는 곳에서 청년들이 도시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주민분들과 교류하는 그런 공동체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상기술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시도들, 실험들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 상기술학교,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대안적인 삶을 찾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많은 친구들이 해줬고, 그 중에 143명의 친구들이 여기 상기술학교로 입학하고 또 정착한 친구들이 63명의 친구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더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이 지역에 머물 수 있다, 이 정착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삶으로의 전환과 그리고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용성 코치도 서울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희가 유휴공간은 현재 16개 공간들을 지역 주민분들께 직접 얻어서 빈집 재생을 통해서 그 공간에서 창업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청년들이 쓰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한 그런 저희 마을 호텔 진로인데요. 사실 정착한 26명의 청년들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돈 벌어먹고 살려면 어떻게 살 거야? 라고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가장 큰 문제점이 경제 공동체로서의 그런 발전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 상반기 때 정착한 친구들과 함께 결정한 그런 공동체의 의제가 마을호텔 비즈니스를 해보자. 그리고 우린 IT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온라인 유통을 또 해보자 라는 결정으로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 지역 주민분들의 지역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업체, 외부의 그런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서천군, 충청남도, 행안부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러니까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이런 서광장 여관을 거쳐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유림분들이 쓰시는 그 옆에 공간에 청년들이 많이 내려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보는 것은 소곡주 양조장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버려져서 비어있는 그런 양조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CT 기술을 가지고 스마트 팜 형태로,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관광 상품과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소곡주가 매출이 거의 오프라인 기반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온라인 형태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거의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30% 이상의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조장님들께서.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신 판매해드리자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소곡주 사가자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온라인 때. 온라인을 통해서 추석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설날 때를 또 준비해서 올해 프로젝트가 1,500병을 파는 게 저희의 또 프로젝트예요. 이렇듯 여기 계신 주민분들, 지역 주민분들의 생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일, 힘들어하시는 일들을 저희 청년들이 같이 상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
일들을 좀 모색해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내려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의 최종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인의 그런 저희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 타운, 전 세계 넘버원의 디지털 노마드 타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예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잠깐요. 그 우리 1차, 2일차, 3일차 시간이 없어요. 질의응답 시간도 없고 토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발표된 청년들한테 소감도 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늘 청년들이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주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 자체가. 하지만 저희는 사실 말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야기가 나왔으면 실행 투입, 러닝 바이 투입, 학습하고 실행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선교사학교의 프로젝트들이 조금씩 이렇게 더 많이 생겨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런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인식들이 너네 어려서 그거 못할 거야 이것보다는 그래 너희가 어디 해보고 좀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넥스트 스텝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면 되니까 너네 이거라도 못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을 좀 열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막 이렇게 말만 하진 않아요. 저희도 뭔가에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선정을 직접 저희가 딱 공정하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인식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런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힘을 얻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하준영 대표가 청년 마을공학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번 작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요.